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후보자의 자발적 결단이지만 본질은 민심의 분노가 몰고 온 정치적 퇴진입니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오명을 쓴 채 물러난 강 후보자의 사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철학, 민주당의 공정과 상식, 권력의 오만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쓰는가?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버티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보좌진과 의원은 식구 같은 관계라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방어선은 여권 전체가 참여한 제19 감싸기였고 그것은 국민 앞에서 도덕적 파산을 자인하는 셈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라서, 같은 동지라서, 오랫동안 함께 비를 맞은 사이였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들은 결국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내로남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의도 옆대나무 숲에 올라온 내부 고발성 예고는 충격을 더했습니다. 보좌진의 사적 심부름은 물론 따돌림과 보복 인사 의혹, 그리고 예상 갑질까지 터져나오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여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까지 이어지자 강선우는 선 넘었다는 국민적 인식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갑질이 공정과 정의, 특히 약자 우선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초심을 잃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능력과 청렴,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인사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대응은 이런 기준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인사 추천을 받겠다며 거창한 국민 추천제를 말한 것이 불과 몇 주 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갑질 논란으로 점철된 인사를 끝까지 감싸려 했습니다. 이 모순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결국 강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지만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정치적 고려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기를 든 타이밍은 너무 늦었고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민주당의 도덕성에는 이미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의 보좌진과 일반 직장은 다르다는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인식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 보호라는 명분도 도리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갑질해도 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청년 세대는 정확히 읽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청문회 제도의 무력함입니다. 허위 진술이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은 김영준 교수의 지적처럼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검증 절차가 되기 위해선 법적 장치와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강선우 사태는 민주당의 위선과 이중성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가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또 한 번 놓쳤습니다. 정치는 결국 신뢰의 게임입니다.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오용하거나 편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숨통을 틔워주는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오만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민심은 정치의 방향키이고 이번에도 민심이 옳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국민이 아니라 동지를 먼저 보기 시작했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젊음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약자의 눈물이 아닌 권력자의 입장을 더 신경 쓰게 되었는가? 지금 이 순간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공정과 청렴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편 가르기 정치, 내 편 감싸기 정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감시하고 있습니다. 갑질도 위선도 오만도 이젠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반성해야 합니다. 290명의 의원 중 누가 떳떳하냐는 시계작에 합리화는 결국 다 같이 문제 있으니 이쯤은 넘어가자는 정치적 담합으로 비칩니다. 그것은 개혁을 외치는 정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도덕성을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가 단순한 인사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청렴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엔 후보자 낙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갑질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국민의 감시가 권력 위에 있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